이번에는 손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볼게요. 제일 먼저 증여해 줄 때 증여세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증여해 주면은 증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로 이어질 수가 있다. 사전 증여에 대해서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자에게 상속해 줄 때 어떤 점이 불리한지 상속세에 대해서도 볼게요. 할아버지 아파트를 손자녀가 증여받을 때 세금에 대해서 볼게요. 할아버지에게는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를 예쁜 손자에게 주고 싶어요.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먼저 이런 경우 볼게요. 중간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경우. 이때는 아버지가 받을 때 증여세 한 번, 또 내가 받을 때 한 번, 총 두 번의 세금이 나오겠네요. 아버지가 받을 때는 세금이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2억 원이 넘게 나와요. 또 아버지가 받은 거를 내가 받는다. 이때도 증여세가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2억 원이 넘게 나와요. 이렇게 아버지가 받을 때 증여세 한 번, 내가 받을 때, 손자가 받을 때 증여세가 또 한 번. 이것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두 번 나오겠죠?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예요. 이때 세금이 얼마일까요? 중간에 있는 아버지라는 세대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30% 할증돼요.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2억 8천만 원 나왔어요. 중간에 있는 아버지를 거쳐서 증여받았을 때에는 2억 원씩 두 번 세금이 나왔지만 아버지를 생략했을 때에는 30% 할증이 되어서 2억 8천만 원 한 번 나왔어요. 참고로 손자녀가 증여받을 때는 그 손자녀의 세금 부담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아파트를 손자녀가 증여받았죠? 관련해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올 거예요. 이걸 누가 내요? 증여를 받는 손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의 소득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다른 가족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요. 이것도 없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겠죠? 이번 시간은 손자녀와 세금 중에서 증여세 부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손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사전증여에 대해서 볼게요. 사전증여 재산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를 할 거예요. 증여세 말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될까요? 상속세는 일정 재산에 대해서 하죠.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일정 기준의 현금을 인출했을 때 그때의 추정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신고해요. 그리고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 재산이 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 재산이 있을 때 이때는 포함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이때 상속인이냐 아니냐 이 구분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에 해당될까요?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가 있어요. 이때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전증여했으면은 이거를 상속세 신고할 때 포함해야 될까요? 사전증여 재산은 일정 기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해요. 자녀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을, 손자녀는 상속 개시일 전 5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자에게 증여하고 5년 지나서 상속이 개시되었어요. 이때는 증여세 신고는 하겠지만 상속세 신고 대상은 아닌 거예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볼게요. 피상속인에게 20억 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손자에게 5억을 사전증여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서 상속이 개시되었어요. 그때 남아있는 15억 원은 자녀가 받기로 했어요. 상속받기로 했어요. 이때 손자가 받은 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일 현재 15억 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할 거예요. 여기 중간에 빨간 선이 보이죠? 증여와 상속재산은 구분되어 있어요. 손자가 증여받고 7년이 지나서 상속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신고할 때 포함되지 않아요. 손자가 대습 상속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5년 기준이 적용되었죠? 그런데 손자가 대습 상속인이 되면은 5년이 아니라 10년 기준이 적용돼요. 손자에게 5억 원을 사전 증여하고 7년이 지나서 상속이 개시되었어요. 남아있는
15억 원을 상속받을 거예요. 이때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어요. 먼저 손자가 증여받은 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겠죠. 그리고 상속 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15억 원에 대해서 신고할 건데 이때 신고할 때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물론 증여세는 빼주겠죠. 네, 이번에는 손자녀와 세금 이야기 중에서 사전 증여 부분 봤어요. 10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어요. 손자녀가 받아도 그럴까요? 이번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볼게요. 상속재산이 10억 원 있을 때 상속세가 얼마일까요? 이걸 계산하기 전에 먼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왜? 공제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요. 이때는 공제금액이 10억이에요. 배우자가 있을 때는 최소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어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어요. 10억 원의 재산을 손자녀가 상속받아도 세금이 없을까요? 하나씩 볼게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손자가 있어요. 이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돼요.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닌 자예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어떻게 재산을 받죠? 유언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증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수유자는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손자녀가 유증받으면 어떤 점이 불리할까요? 할증과세돼요. 세금이 비싸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속세율은 10%에서 50%인데 세금이 30% 비싸져요. 그리고 공제한도가 줄어들어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손자녀가 유증받거나 사전증여 받으면 그만큼 공제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금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손자녀가 받은 경우에 상속세 계산해 볼게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상속을 받았어요.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공제액이 적용이 안 되고 빵원이에요. 세금이 30% 비싸졌어요. 그래서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만 3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받으면 이때는 공제한도가 축소되지 않아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습상속인인 손자녀가 받을 때는 그 상속세 부담액이 없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손자녀와 세금 중에서 상속세 부분 같이 봤습니다. 손자녀가 예쁘다고 하면은 재산을 언제 어떻게 줄지 가까운 전문가와도 상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